안녕하세요. 전희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강의 주제는 상대방 요구의 그 내면에 있는 욕구를 잘 찾아서 커뮤니케이션 해라. 그게 해당 오늘 차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7차시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기 내용이고요. 나머지 20차시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네. 제가 협상은 아트가 아니고 사이언스다.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알면 누구나 다 협상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전문적인 그런 용어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협상 실무자들이 많이 쓰는 이제 전문 용어가 베트나도 있고 크리에이티브 옵션도 있고요. 이 욕구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저 사람 협상을 어디서 좀 들어봤다, 공부했다 이렇게 확인할 때 혹시 협상 상대방이 과연 협상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싶을 때는 이 베트나와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이제 물어보시면 이걸 안다. 그럼 그 사람은 협상을 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상대방 요구와 욕구를 우리가 구분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번 차시의 주제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요구와 욕구는 무엇일까? 하나가 더 받침이 하나 붙었을 뿐인데 그 내용과 어떤 경중의 중요도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요구를 말씀드릴까요? 상대방이 요구에 얽매이지 말고 욕구를 찾아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구가 아니고 욕구라는 거구나. 여러분 일단 먼저 좀 관점을 좀 이렇게 새겨두시면 좋겠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일반적으로 원하는 내용,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그런 대화 내용에는 대체로 이 요구와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구란 무엇일까? 요구는 겉으로 말하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협상 만약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부분 협상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서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서로 대화하는 그것은 바로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은 협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럴 때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뭐라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겉으로 표현하는 말, 얘기 그거를 우리는 요구라고 합니다. 요구. 자, 이 요구를 협상 실무자들, 전문가들은 포지션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포지션. 영어로. 보통 요구라고 하기보다는 포지션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좀 전문가적인 그런 냄새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욕구라는 건 뭘까? 욕구.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속 의도를 이제 욕구라고 하면 됩니다. 그거 말하는 어떤 입장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죠. 너 입장을 얘기해봐. 그러면 겉으로 이제 이런 걸 나는 하고 싶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얼마에 우리가 좀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겉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요구, 포지션, 내 입장이지만 그 입장에 깔려 있는 속내가 뭘까? 왜 그 얘기를 나한테 바라는 걸까? 이렇게 속내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욕구라고 합니다. 기억을 하나 붙여서 요구에 기억글을 하나 붙이면 욕구다. 요거는 협상에서는 영어로 interest. interest는 뭐죠? 우리말로? 흥미다. 저런 얘기, 요구를 하는 그 속내. 어떤 흥미가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할까? 흥미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그런데 interest는 그 사람의 그 얘기를 하는 포지션에 깔려있는 속내. 말하는 의도가 뭘까? 속내가 뭘까? 그걸 interest라고 합니다. 포지션과 interest. 한번 여러분 좀 지금 혼자 한번 중얼중얼 해보시겠어요? interest. 예, 따라 읽어보십니다. 포지션.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포지션보다는 인터레스트에 주목해라.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얘기할 때 그 입장, 그 포지션에 너무 거기 주목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그 입장, 그 요구 속내가 뭘까? 인터레스트에 주목해서 여러분이 대응하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계속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가게에 갔어요. 여러 가지 생활 그 식료품점에 갔는데 주인한테 이제 콜라 하나 주세요 했을 때 그 가게에 마침 콜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님이 하는 이 콜라 하나 주세요. 이거는 손님 입장에서 포지션이죠. 겉으로 하는 표현하는 요구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포지션. 겉으로 꺼내는 요구사항은 콜라 하나 주세요입니다. 근데 콜라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주인 입장에서 콜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맞대응하는 것도 포지션, 요구죠. 겉으로 표현하는 요구죠. 자,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서 그냥 콜라 없습니다. 그러면 나간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거래 중단하지 않고 다른 음료수를 팔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습니까? 이 손님의 욕구는 뭡니까? 콜라를 마시고 싶어하는 속내는 갈증이겠죠. 예, 갈증 해소가 있구나.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구나. 저분은 그래서 콜라를 요구했는데 콜라가 다 떨어졌다면 대신 탄산수가 새로 요새 신상품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그래요? 탄산수 그거 한번 마셔볼까? 거래가 일종 타결된다는 거죠. 자,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왼쪽에 있는 사례는 거래가 중단된 경우는 그냥 손님의 겉으로 하는 얘기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내가 대응을 하니까 손님 그냥 나가는 거래가 중단된 건데 만약에 손님의 속내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대응을 했다. 속내가 뭐예요? 손님의 속내는 콜라를 원하는 그 속내는 갈증 해소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갈증 해소를 위해서 탄산수를 마시면 어때요? 생수는 어떻습니까, 손님? 이렇게 되면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손님도 원하는 걸 얻어 나가고 나도 원하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쌍방이 윈윈의 그런 기본은 바로 상대방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라. 속내에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겉으로 하는 얘기보다 저 말을 하는 그 속내는 뭐가 있을까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화의 어떤 실마리를 서로 풀어가면서 서로가 원하는 걸 얻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자, 요구보다는 뭐에 주목하라? 상대방의 그 말을 하는 요구의 밑에 깔려 있는 욕구에 주목해라. 이 말씀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직장의 신이라는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죠. 자,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 계약직으로 있는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계약직으로 있는 이분 여성 그 직원의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가는 거예요. 이 팀에서 이 부서에서 회식을 가는데 부장님이 자, 회식 전부 다 참석하세요.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이 팀장이 이 미스 김인가요? 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회식을 갑시다. 근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저는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입니다. 저는 딱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공식적으로 일하고 갈 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틀린 말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부서의 팀장이 약간 좀 애원을 하는 거죠.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좀 세게 나갔네요, 얘기를. 예. 자, 이 계약직 여직원의 얘기는 회식은 계약할 때 업무사항에 없는 항목입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아주 그 쿨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깐깐한 비정규직 여사원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얘기가 전개될까? 이 협상의 관점에서 특히 요구와 욕구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타결이 됐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이상 얘기를 이렇게 세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약간 달래가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업무가 아니라 우리 그 아침에 오후까지는 가족으로서 우리 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보면서 가족으로 참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계약직 여직원은 어때요? 무 팀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란 얘기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공식적인 업무를 주고받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라는 속내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미스김을 이 회사 저녁 때 회식에 참석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방송을 보신 분은 금방 또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강의 문맥상 이 미스김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이 팀장의 접근 방식 궁금하신가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미스김을 결국은 회식에도 참석했고 2차의 노래방까지도 참석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상사의 요구는 뭐라 그랬죠? 아까 영어로 하면 포지션,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 주목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단 입장은 이렇습니다. 회사, 상사의 부서에서는 회식에 참석하라. 미스김의 거기에 대한 대응, 겉으로 표현하는 요구는 뭐죠? 회식에 저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마치 창끝과 창끝이 딱 맞부딪히는 거죠. 서로 이게 좀 타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겉으로 봐서, 겉으로 하는 요구사항 간에 딱 대결해 보니까 뭔가 타결점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제가? 예, 요구에 집중하지 말고 그 밑에 한꺼풀 내려가서 그 요구를 하는 속내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맞춰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만약에 이 팀장이, 무 팀장이 미스김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떨까? 미스김이 왜 참석을 안 하지? 참석을 안 한다고는 속내를 한번 보는 거죠. 자, 미스김의 인터레스트는 속내, 속으로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속내, 저희는 뭘까? 계약직이라는 거죠. 딱 돈 받은 부분만큼만 나는 일하는 계약직이라는 그 신념에 아주 투철한 이 미스김이에요. 자, 대가 없는 no pay, no work. 돈 안 주는 노동은 하지 않는다. 이 노동은 뭡니까 여기서? 네, 그렇죠. 회식이죠. 회식. 돈 없는 회식은 난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미스김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기에 주목을 했어. 대가가 없는 노동은 하지 않는다. 그럼 대가를 주는 회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팀장이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에 페이를 따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은 뭐 어차피 돈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대가 돈을 주면 일을 하실 수 있죠? 회식에 참석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참석한 거예요. 어쨌든 고깃집에 가서 이 미스김은 뭘 했을까요? 그냥 참석만 한 게 아니에요. 투철했어요. 자기 일에. 어차피 돈을 주는 일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서도 고기를 아주 영상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재밌어 할 텐데 환상적으로 고기를 굽습니다. 막 이렇게 고기 손을 막 이렇게 우리 스테이크 집에 가면 잘 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아주 개인기를 부려가면서 고기를 굽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는 탬버린으로 막 쳐가면서 사람들 노래할 때 흥을 맞춰주는 일종의 일을 한 거죠. 노동을 한 겁니다. 돈을 받은 대가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미스김이 어제 노동한 회식 자리에서 자기가 일한 대가의 청구서를 딱 가져왔습니다. 팀장이. 딱 보니까 20만 원, 40만 원, 총 60만 원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가기 전에 팀장은 그냥 대가는 지불하겠다까지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미스김이 생각하는 자기가 어제 1차, 2차에서 행한 그 노동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자기가 수당을 딱 정해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불을 했겠죠. 자, 어쨌든 미스김을 계약직 사원을 고집을 꺾고 회식에 참석시킨 배경에는 바로 요구보다는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원하는 바를 회사가 얻었다. 미스김은 어때요? 미스김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은 거죠.
무노동으로 대가 없이 노동을 한 게 아니고 노동을 했다기보다 정말 노동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번 거죠. 그죠? 그래서 미스킴도 원하는 걸 가져갔고 회사도 원하는 대로 미스킴을 회식에 참석시켜서 전 사원이 한 마음이 되는 그런 회식을 치렀네요. 보니 결과적으로. 예. 또 한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미국의 한 유명한 예전의 드라마 유명한 여자 변호사가 중재를 한 이 우발적인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 변호사인데 가게에 이제 우연히 거기 커피 전문점에 여러 가지 뭐 식재료를 파는 그 전문점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왔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었어요. 권총 강도가 들어갔고 이 주인한테 꼼짝 마,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거칠게 요구를 하는 이 상황에 불운하게도 이 여자 변호사가 여기에 지금 접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중재를 했을까? 여기도 바로 이 욕구에 주목해서 해결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인은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이 드라마이긴 한데 웬만한 미국에는 강도가 권총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면 돈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마 주인은 이 돈 주는 거에 굉장히 인색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마 행색을 보아하니까 이게 초범이고 권총이 실탄이 없을 수도 있고 설마 쏘겠느냐 이런 생각에 거칠게 나갑니다. 대응을. 일종의 포지션이죠. 요구. 주인의 요구는 여기에서 웃기지 마. 안 줘. 난 못 줘. 당장 나가. 이렇게 대응을 이제 서로 창끝과 창끝이 막 부딪히는 타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 지금 끼어 있는 여자 변호사 과연 어떻게 중재를 했을까? 이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어떤 중재인이 양측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한 상황입니다. 그런 협상의 상황인데, 자, 서로 간에 아까 포지션과 포지션에서는 도저히 서로 해결할 실마리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 한꺼풀 내려가서 이 얘기를 한 속내와 이 사람이 원하는 속내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이 여자 변호사가.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강도의 요구는 뭡니까? 강도가 겉으로 표현한 포지션은, 요구사항은 뭐예요? 이 사람의 입장은 돈 내놔. 거기에 대한 가게 주인의 포지션, 겉으로 대응하는 그 얘기는 돈 못 준답니다. 돈 내놔라, 돈 못 준다. 뭐 이건 해결 실마리가 안 보이잖아요. 서로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발적으로 권총 강도가 자기들 총을 쏠 수도 있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자, 이 여자 변호사, 중간에 있던 여자 변호사가 커피 마시러 들어왔다가 불운스럽게도 여기 이제 휩싸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강도가 돈을 내놓으라는 이 겉으로 요구한 포지션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물어봤어요. 당신 돈을 왜 필요로 하느냐? 이런 권총 강도까지 하면서 왜 돈이 필요한 겁니까? 물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별게 아니었어요. 큰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난 그냥 요새 일도 없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돈으로 육포와 맥주를 그냥 마시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는 자기 속내를 꺼내준 겁니다. 이거를 알고와 모르고 접하는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게 주인은 왜 돈을 못 주냐? 이 일촉즉발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속내는 우발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그 강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큰 돈 뺏기기 싫다. 공짜로 큰 돈을 내가 그냥 이게 주기 싫다. 이런 속내를 얘기를 한다. 이 상황에서 여자 변호사에게. 자, 이 중간에 있던 중재인은 양측의 욕구를 다 파악을 했죠. 요구사항의 돈 내놔라는 요구사항의 원인으로는 이 사람이 소소한 어떤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하구나. 이 사람은 큰 돈 뺏기기는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서로 맞춰보면 어떤 양측의 그 인터레스트를 다 충족시키는 어떤 대안이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어차피 이거를 해소시키고 이 사람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가게에서 파는 맥주와 육포를 그냥 제공하면 강도는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해준다면 그냥 순순히 나간다는 거죠. 나간다. 결국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볼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가게 주인이 어쨌든 금전적인 걸 뺏기기 싫다는 건데 이걸 해소시켰습니까? 이렇게 하면 맥주와 육포를 뺏겼잖아요. 근데 맥주와 육포가 만약에 10,000원이라면 가게 주인은 10,000원을 손해본 겁니까? 그게 큰 돈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10,000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손해본 건 뭐예요? 맥주와 육포, 강도에게 준 맥주와 육포를 사올 때 어떤 도매처에서 사오겠죠. 그때 준 그 사람의 거래 금액은 한 5,000원, 4,000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매 금액은. 그것만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원이라는 큰 돈이라고 하면 그 10,000원을 다 뺏긴 게 아니고 10,000원 정도의 한 40% 되는 4,000원 정도만 도매 가격으로 자기가 사올 때 제공한 그 금액만 손해본 것이다. 그러면 큰 돈 뺏긴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이 사람의 욕구도 만족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여러분 뭐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서로의 요구만 충족시키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될 때 그 사람의 속내가 뭔지를 한번 파악해보려는 노력만 해도 우리는 사실은 많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 뭐 TV에 이게 토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디베이트라 그러나요? 양측 뭐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뭐 이런 정치적인 색깔로 서로 이렇게 서로 맞대응 시켜놓고 막 대화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협상을 좀 아시는 분은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들은 서로 하는 그 얘기에 꼬투리를 잡아갖고 이 요구에만 상대방의 겉으로 하는 말에만 그냥 반응해가면서 하니까 서로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 같고. 근데 어느 한 측이 상대방의 겉으로 하는 그런 속내, 이 속내를 파악해서 대화를 한다, 맞대응을 한다. 그러면 얘기의 질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을 때 왜 우리 이게 토론 문화는 이럴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계속 요구보다는 이 욕구에 주목하라. 여러분 이 그림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 붙이고 싶으세요? 이 물체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말씀하시네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겉으로 드러나는 일각이라는 얘기죠. 빙산의 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또 하죠. 자, 저는 여기다가 빙산의 끝에 겉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일각을 요구라고 할 겁니다. 자, 요구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속내에는 또 욕구라는 게 있겠죠. 네, 욕구. 욕구를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초점을 맞춰서 대화하다 보면 이게 타결이 안 됩니다. 불발이 많이 되겠죠.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상대방 마음을 약간밖에 흔들지 약간밖에 흔드는 정도에 그칠 겁니다. 그러겠죠. 그 요구에 뭐 막 하다 보면 상대방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상대방의 마음까지 포함한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미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밀어야 돼요? 어디에 임팩트를 가야 돼요? 예,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밀면 상대방 전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마 저쪽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일 거예요. 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겉으로 하는 얘기 일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밑에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 상대방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욕구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욕구를 찾는 방법은 상대방이 해당 요구를 내놓는 이유를 찾아라.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를 찾을 때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포지션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요구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 팁을 하나 드린 겁니다. 상대방은 과연 내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을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채용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면접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요구사항은 저는 야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집에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5시간만 근무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인사 면접 담당자에게 위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하루 5시간 근무제입니다. 자, 내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 회사의 면접위원 인사 담당자는 과연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가 안 좋을까 또는 뭐가 일부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석해 갖고 그리고 회사는 나의 이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물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은 뭘까? 이걸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갖고 보시면 어떨까요? 자, 회사가 나의 단축 근무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추가로 나 이외 인원을 또 충원할 필요가 없겠죠. 프로젝트도 또 빨리 끝낼 수가 있고 물론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 전일제로 근무해야 됩니다. 당신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좋고 나쁜 점도 또 일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의 단축 근무를 회사가 받아들여 준다면 회사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게 안 좋고 어떤 게 좋을까? 자, 그러면 안 좋은 점 추가로 채용해야 된다. 또는 프로젝트 완료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은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이런 점도 있을 수 있다. 우수한 인력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요새는 시간을 또 원하거든요. 플렉서블 타임. 원하는 시간만 난 근무하고 다른 거에 또 전문적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지향하는 사람들이 요새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거죠. 굳이 나쁜 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점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욕구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겉으로 상대방이 얘기하는 협상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이런 요구 사항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속내, 욕구,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랬죠? 네, interest. 그 마음속에 흥미거리가 도대체 뭔데 저런 요구를 하는 걸까?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요구에 너무 거기에 10번 강조하는 것보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내 상대방의 그 내면의 욕구를 한번 공략해 보면 훨씬 더 협상이 타결된다든가 내가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요구에는 약간 상대방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 상대방 마음을 내가 원하는 저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 상대방 마음을 흔들겠다, 움직이겠다 그러면 욕구를 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